네, 금요일 한 주 동안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영식 시사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빈대포비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최근에 전국에서 빈대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 불안함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국에서 의심 신고로 접수된 게 30여 건 되고 서울만 보니까 지난 7일까지 23건의 빈대 출몰 사례는 실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예. 예, 이건 확인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네티즌들도 뭐 이러다 말겠지 싶은 분들이 많았던 모양인데 점점 한 주 한 주 거듭할수록 좀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지나가니까 빈대가 창궐한다. 그리고 개개인들한테 이걸 맡겨서 될까? 그러니까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각자 대응하는 건 맞겠지만 이게 실제로 빈대 잡다가 초과삼간 태우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엿보였습니다. 그 지자체에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방역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예. 지자체별로는 일단은 공공시설 먼저 집중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일단 대상이 되는 곳은 숙박시설이나 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가 방제 작업을 할 예정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취약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예. 쪽방촌이나 이런 곳. 지자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과 함께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게 외국에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2주 전인가 박영식 평론가께서 빈대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도.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우리만큼 비상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하고요. 예. 사실은 프랑스, 파리나 미국 이제 유럽 등지에서는 이제 이 빈대라는 것이 원래 심각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 상황은 SNS에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패브릭 소재로 된 가구들, 소파나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거리에 던져진 그런 장면들이 SNS에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그만큼 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예. 지하철에서도 서서 가는 경우가 프랑스, 파리는 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파리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 지하철은 괜찮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8건 정도 이제 빈대가 출현했다라는 의심 신고를 접수하긴 했는데 방역업체랑 점검을 해보니까 서식지가 없고 빈대도 확인이 안 됐다라고 지금 교통공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문 방역업체 동원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물론 해외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지나친 공포를 또 유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빈대 당연히 퇴치해야 되는데 예. 너무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별히 옷에 숨을 곳만 만들어주지 않으면 빈대가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걱정되시면 겉에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주머니 한 번씩 털어보시고 왜 정장 같은 경우에도 이 칼라 부분 안쪽에 예. 숨을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칼라 예. 부분도 뒤집어서 같이 털어주신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두 번째 소식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쇼컷 때문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로 폭행한 20대 남성 일단 구속이 됐는데 예, 저 사건 잘 알려져 있죠, 지금. 예, 지난 4일에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가해 남성이 일단 여성 아르바이트생한테 했던 발언이 좀 충격적인데요. 예.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까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하면서 폭행을 가했고 예. 나는 남성 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성 연대는 검색을 해보면 안티페미니즘이나 극우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지금 SNS 상에서는 이제 해시태그 달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쇼컷 캠페인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머리가 짧으면 폭행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캠페인들이 SNS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아, 예. 네티즌들도 쇼컷이라서 맞아야 되는 거는 이게 무슨 망언이냐. 예. 또 페미니즘 쇼컷이 꼭 페미니즘은 아니다. 사상 검증하지 말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남성 신상 공개하자. 이런 요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폭행을 만류하던 시민이 있었는데 이분도 폭행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50대 남성분이신데 딸 같아서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끝까지 싸움을 만류하다가 예. 이 가해 남성한테 귀와 목을 물어 뜯기고요. 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셔서 굉장히 피해가 크셨다고 합니다. 온몸이 다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성의 체포를 도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 가해자가 이 50대 어르신한테 했던 얘기가 더 충격입니다. 당신도 남자인데 왜 나를 돕지 않고 참, 태미를 도와주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인용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예. 하여튼 근데 외신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이게 참 씁쓸한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경제 선진국들 중에 한국은 성평등 정도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역차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젊은 남성들로 인해 안피 페미니스트가 한국에서 급증했다. 이런 표현을 BBC가 보도를 했고 이 기사가 많이 읽은 기사 7위 정도까지 올라가서 참 씁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이 되는 기사인데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씁쓸하네요 정말로. 예, 세 번째 소식 갈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안표상 딱 걸렸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수 성시경 씨 얼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성시경 씨와 매니저가 자신의 연말 콘서트 티켓 가격을 3배나 부풀려서 판매하려고 한 안표상을 직접 적발했다. 즉 SNS에 성시경 씨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매니저가 안표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눈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매니저가 안표상에게 어떤 형태로든 접근을 해서 마치 이 표를 사려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소와 이런 것들을 그 좌석을 특정을 해서 어떤 사람인지 적발을 해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적발을 했다는 거군요. 예, 뭐 어떻게 그럼 저렇게 사는 것처럼 유인해서 적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것처럼 유인을 하기도 했고 이게 그 VIP 티켓의 공식 가격이 15만 4천 원인데요. 이분이 45만 원, 50만 원에 판매한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안표상들이 이게 사실 찾아보시면 문화 공연 쪽 그 안표나 매매는 커뮤니티에 뭐 수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경범죄 처벌법의 특성 때문인데요. 지금 이 안표 거래 같은 경우에 가수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켓이 한 장에 500만 원까지 갔던 사연도 있다 보니까 음악산업협회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단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처벌이 좀 뭔가 안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이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어서요. 이게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안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인데요. 경범죄 처벌이다. 근데 나루터는 이게 50년 전,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강에 나룻배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소를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온라인이나 SNS에서 안표상이 등장해도 이걸 실제 처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법무부에 음악산업협회가 좀 개정을 해달라. 실제 처벌이 가능하게 온라인이나 SNS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범죄 처벌법으로도 그게 사실상 처벌이 잘 안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획사나 연예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대처하는 방법밖에 거의 없다고 하고요. 그런 맹점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갈까요? 마지막 소식은 우물 100개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세계 1위 유튜버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전 세계에선 굉장히 유명한 저도 처음 봅니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2억 1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참신한 소재와 화제성을 늘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컨텐츠가 대부분 선행 컨텐츠도 많이 있고요. 1000명에게 청각장애인 보청기 선물하기 혹은 뭐 람보르기니가 이길까 대형 분쇄기가 이길까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 돌리기 이런 컨텐츠로 화제를 모으는 분이고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갖고 온 그 내용은 아프리카의 우물 100개를 파주는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지금 8천만 회 정도 돼 있고요. 네티즌들이 그래서 뭐 구호단체의 노력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칭찬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 뭐 유튜버든 아니든 아무튼 이런 선행은 박수 쳐줘야 된다 이런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칭찬하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이게 뭐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얘기가 또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해외 외신들을 보니까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좀 허탈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실은 오랜 기간 아프리카에 구호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단체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 1위 유튜버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 아프리카 많은 주목을 받고 그렇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아프리카 주민들을 뭔가 이제 수단화하는 거 아니냐. 아, 예. 나는 이렇게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돈만 써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올려놓고 소위 관심을 유도하는 거 아니라는 이제 비판인데 글쎄요, 뭐 이제 의도를 의심하는 쪽은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예. 이런 선행들은 아무래도 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수단화되는 대상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는 장면들이 또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비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예, 어떤 맥락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슈가 있는 금요일 박영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